여러분들 안녕. 자, 카메라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자, 디딤 영상 시작해보기 전에 귤 조금만, 좀 방금 까놓은 게 있어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맛있다. 조금만 더 먹게요. 맛있다. 말을 해줘야 이게 영상이 안 끊겨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6쪽. 자, 봉건사회가 성립하고 크리스트교 문화가 확산하다. 이거 좀 살짝 줄일까요? 줄여도 되나? 자, 이제부터 프랑크 왕국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중세 서유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사회 성립. 자, 여러분들 봉건사회 성립. 여러분들 그 주나라 때 그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됐던 정책이 봉건제고요. 그 다음에 봉건제는 결국 중앙은 왕이,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권력을 좀 나눠준 형태였습니다. 그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서유럽 세계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했죠. 세계로 분열했죠. 그러면 힘이 약해졌지. 이때를 틈타서 막 이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킹. 여러분들 그 바이킹 배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등이 침입하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이에 각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춘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가라는 게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이제 나라가 우리를 막아준다는 그 신뢰가 있죠. 그런데 프랑크 왕국의 멸망 이후로는 딱히 자기를 막아줄 만한 방벽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스스로 막아야 돼. 자, 그러면서 기사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서열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세력이 더 강한 기사는 주군이 되는 거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주군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 주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군이 되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기사한테 이제 토지를 줍니다. 이건 주나라 봉건제랑 똑같죠? 맞죠? 그 영주들한테, 왕은 그 영주들한테 땅을 줍니다. 그게 토지죠. 자, 그리고 그를 이제 신하로 삼았다. 그러면 이 주군하고 봉씨 간의 관계가 우린 주종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봉씨는 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군한테 뭐를 하겠습니까? 충성도 바치고 군사적 군사적 역할도 해야 될 겁니다. 얘도 기사일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나라의 봉건제하고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 우리 주나라 때는 친척이었지. 혈연 관계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혈연 관계가 아니야. 그냥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바로 깨져버리는 계약 관계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나라 때는 혈연 관계, 지금은 계약 관계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잠깐 기사, 제후, 영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말을 타고 싸우는 직업적인 부사 기사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알죠. 특히 많은 토지를 차지하여 세력이 큰 기사를 우리는 제후, 가장 센 사람 제후라고 봅니다. 주종 관계에서 제후는 여러 기사를 봉신으로 거느린 주군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후도 기사긴 한데 그 밑에 봉신들도 기사일 수 있습니다. 더 센 기사, 더 약한 기사, 이런 식으로 얘가 주군이고, 자, 주군은 결국 최고의 맨 위로 올라가면 국왕이 있죠. 국왕의 봉신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좀 이따 장원 얘기할 때 장원을 다스릴 때 이 사람을 기사이긴 한데 기사이기보다는 영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바로 장원 얘기할게요. 자, 여기 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땅 받았죠. 그럼 주나라 봉건제하고 똑같이 그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의 그 지역을 이 제후가 다스리게 됩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토지는, 자, 이게 우리는 장원이란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봉신은 영주가 되어 주군의 간섭 없이 그 장원을 다스리죠. 그 장원에서는 이 봉신이 짱입니다. 오케이? 국왕도 다른 영주의 장원에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봉건제, 그 다음에 이 장원제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는 중앙 집권적이 아니고, 자, 이런 걸 우리는 지방의 권한을 나눠줬다 해서 지방 분권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 분권적인 봉건사회, 지방 분권적인 장원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있고 영농도 있고 이런 주종 관계 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군과 기사 이렇게 보시면, 봉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장원 얘기로 해볼게요. 장원은 농촌이에요. 농촌이고 이제 아까 영주가 받은 땅이죠. 자, 받은 땅은 이렇게 하나의 농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주의 성이 있고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농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목지도 있고, 방앗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일하는지는 좀 이따 교과서에서 볼 거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원에는, 자, 영주의 성이 있겠죠. 영주의 성,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교회. 그다음에 농민의 집, 농경지 등이 있고 방앗간과 대장간이 있어. 자, 장원 안에서 대부분 다 자급자족. 알죠 이거?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다 해결한 겁니다. 별로 교류는 거의 안 하고 자급자족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습니다. 농노. 자, 농민은 뭐냐면 농노는 뭐냐면 농민보다는 밑에, 그 다음에 농노보다는 위에, 약간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아니야. 노예와는 달리 약간의 토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평민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농노는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영주에게 노동력과 생산물을 바치고 영주의 대장간 방앗간을 이용한 사용료도 내야 되고, 농노는 영주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장원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묶여있죠. 묶여있으니까 평민 수준은 아니다. 평민 수준은 아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단계.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낫고 뭐 결혼도 해지고 그 다음에 재산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중간 단계를 우리는 농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유럽에서는 주종관계와 장원제, 이 두 가지 키워드 꼭 핵심입니다. 주종관계와 장원제. 자, 여기 그림 잠깐 보시면, 이 그림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탕으로 각 지역의 지배자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형성이 된다. 지방 분권제, 다시 한번 아까 위에서도 제가 적어드렸죠.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 자, 봉건제가 발달하면 당연히 지방 분권이죠. 맞죠? 왕의 힘을 지방에 나눠준 거기 때문에 왕권은 약해질 겁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게, 자, 중세 봉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페이지 읽었네요.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잠깐 귤 하나 더 먹고. 맛있습니다. 안녕.